네, 반갑습니다. 진영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오늘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박장님이나 여기 교수님께서 그 트라우마가 극복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강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그 사회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나,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외부에 의한 그 스트레스나 이런 어떤 상처 같은 걸로 생긴 그런 어떤 병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그것이 옛날에 지금 시대가 좋아서 민주주의니까 어떤 외부에 대한 피해를 많이 받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어르신들은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저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거를 이제 변화하는 것들로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면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비슷하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의학적으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인터넷 보면 또 다 나오고 유명하신 분들이 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까 감성 지문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 그래서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르신이든 어린아이든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한 7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이 인사를 받으세요. 그러면 웃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치매에 걸렸나? 안 본 사람 같은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은 누구세요? 뭐 그런 얘기를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그분들도 웃어주고, 또 누군가한테,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리신 분들 지나다 보면은 대문 앞에 이렇게 나와 앉아 계시는 할머니들 많이 있으면 인사를 해요. 자꾸 지나가서 인사를 하면은 이제 그분이 진짜 치매 같은데도 저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한 3일 전에도 어떤 분이 의정부에서 마포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동생 집에 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자기가 치매가 있어가지고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있어서 동생 집을 의정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마포까지 왔는데 왼발로 이렇게 왔더라고요. 슬리퍼 신고. 그런데 동생 집 못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껴놓고 두 분은 모두 파출소까지 갔어요. 그런데 파출소에서는 의외로 왜 데려왔냐 그리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얘기했지만 그래서 다시 제가 파출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망원 파출소에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생분을 못 찾아서 의정부까지 다시 오셔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뜻하게 누구를 안아줄 수 있는 것들 제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진짜로 그런 분들이 저는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로 그 전문적인 의식이나 통계나 뭐 어떤 학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외관적으로 이렇게 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짜 아픔이 있는데 그걸 제가 정신건강지도 상담사 자격증이 있는데 물론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전국학교연합회 자살예방 전국학교연합회 제가 기획을 맡고 있는 기획단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을 받는데요. 그 상담을 받을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고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뭐 물론 고해성사 이런 걸 할 때도.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생명사랑 상담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어떤 장소를 작은 공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카페도 뭐 이렇게 무료 생명사랑 상담센터 이렇게 해서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데도 이렇게 해서 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책교회 같은 데는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뭐 교인도 될 수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해보니까 많은 저는 못하고 한 20군데 정도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20군데 정도 개설이 됐어요. 되게 감동적이고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강의를 오면서 제가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볼까? 저는 강의사로서 재능이 없는데 그래서 그러면 주변 사람을 좀 채워보자. 그래서 제가 소장 선생님도 데리고 이 앞전주에는 3분이나 데려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감동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사랑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또 누군가를 그렇게 끌어안았을 때 그 사람의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그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또 조울증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무슨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걸려 들어가고 뭐 욕먹는다고 하는데, 조울증이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걱정을 미리 끌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가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오늘 어디 2박 3일 놀러 갔는데 뭐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미리 끌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이 그 조울증이 같이 걸리게 되면 그 걱정 때문에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미리 걱정을 끌어오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제가 외국 갔을 때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겨울에 그 뭐 3살짜리 아이를 해수욕을 시키고요. 감기 걸리면 약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무슨 같은 친구가 걸어가는데 한 애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한 애는 털코트 풀바지를 입고 가요. 근데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어떤 남 눈치나 그런 거 아니라 트라우마라는 뜻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오. 네. 트라우마는 한박사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이 몇 명 있네. 트라우마는 외부에 설명을 좀 해줘야지. 외부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병이 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내가 뭐 맞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변호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피해를 받았던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받았던 어떤 폭력에 의한 상처는 평생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도 어렸을 때 개에 물렸다고 하는데 그 귀여운 개를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그런 폭력이나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쉽게 애둘러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평생 못 간다는 그 변호인에서 했던, 그 영화에서 했던 그 말이 저는 100%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외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가해진 그 폭력 같은 것들은 저는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그 외부에 의한 그 상처, 외부에 의해서 어떤 그 물리적인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나 어떤 그 괴로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변에 어떤 여러분들이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거 안 겪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낮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요, 어제도 목요일마다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마포 희망나눔이라 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은 가서 친구도 되드리고 한 4, 5만 원 정도의 사회적 기업들한테 후원 물품을 받아서 그걸로 그분들을 2주에 한 번씩 가서 친구도 되드리고 얘기도 하고 뭐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손잡고 놀기도 하고 술도 먹자고. 그 여성분인데 언제 나하고 술을 한 잔 먹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그것들이 처음에는 그분이 그냥 물건 하나 주니까 고맙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뭐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오는 걸 더 반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낮은 데 있을수록 사람이 억압을 받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 상처받았던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사회가 아니면은 우리 유명하신 여기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 내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강남 묻지마 살인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우리가 큰 대형 사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무관심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사회 부조리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슨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대구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분이 여러 번 공공방송에 가서 자기가 억울하다 이거에 대해서 좀 대변을 해달라 하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1인실이나 뭐 국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별로 관심도 안 가져주고 사실은 그냥 왕따지 그분을 도와주려고 하면 대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니까 결국 그 억울한 거를 알리기 위해서 대구 지하철 화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니면 남대문 방화 사건도 그분이 진짜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기가 너무 억울한데 그걸 알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알리게 돼서 자기 억울한 걸 풀지도 못했고 알려지지도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어느 사회나 있는 거고 저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의료도 뛰어나고요. 특히 그래서 조금 모든 것들을 갖출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은 서로가 안아주면서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순희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의료로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따뜻하게 안아져서 진짜 우리 사회가 어떤 무지한 문제라든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그럴 일도 없고 우리 애는 착해가지고 8시면 집에 들어와 그러지만 8시 골목길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진짜 나한테 직접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가지고는 이제는 안 될 사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진짜 젊은 사람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극단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지 않으면 결국은 그 화가 되돌아서 나한테 올 수 있다. 신들레스의 마지막 대사가 아니고 자막.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구하면 누군가가 또 한 사람을 구하고 그러면 결국 따뜻한 세상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